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여덟 번째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제 생각을 만드는 데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음 생각, 즉 추론으로 이제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주장,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기본 입자, 이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개념의 정의가 사실은 논술의 7할,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의 함정, Trap of Concept이라는 거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개념은 생각을 가두는 어떤 테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이 개념은 윤곽이 있고 크기가 있고 소속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호랑이라는 개념, 호랑이라는 개념은 개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윤곽이 있죠. 그리고 호랑이라는 개념은 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작은 개념입니다. 크기가 있고요. 동물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죠. 소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개념의 크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떤 개념을 아주 작게, 세밀하게 쪼개서 정의했을 때에는 그 개념 밖에 있는 것들이 아주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커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개념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내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어떤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의 음각을 아주 흐릿하게 해놨을 때에는 찬성과 반대도 명확해지지 않겠죠. 호랑이라는 개념을 아주 흐릿하게 정의해놓으면 개가 호랑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아주 막연하게 그냥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개념의 함정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윤곽을 너무 뚜렷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개념의 함정에 빠졌을 때. 자,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일단, 소나타나 벤츠나 좋은 거 페라리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슈퍼카가 떠오를 거고 갖고 싶은 차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자동차라는 단어가 그 이미지를 끌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럼 자동차라는 거는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번 하나하나 끄집어내 본다면, 조향장치, 즉 스티어링 휠, 핸들이라는 것이 있고, 바퀴가 굴러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앉는 의자가 있다. 그리고 엔진이 있다. 그리고 배기가 있다. 그리고 휘발유통이나 경유통이 있다. 또 앞에 있는 블러시가 있다. 창문이 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겠죠. 이 속성들의 어떤 공통된 속성들의 총합이 이제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붙여진 이름이 이제 자동차예요. 자, 이 자동차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세기, 20세기, 18세기, 19세기 초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증기기관으로 이제 엔진이 처음 만들어지고, 휘발유나 그 경유를 써서 이제 엔진을, 이제 가동을 시켰겠죠. 자, 이것이 나왔을 때 자동차는 오토모빌이잖아요. 오토모빌, 자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초기 영국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왓슨의 증기기관을 가지고 엔진을 만들고 이 엔진으로 된 어떤 자동차가 처음 어, 그 도로를 굴러다닐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동차 이전에는 마차였거든요. 왜 자동차의 힘을 호스파워라고 하냐면 그 마차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자동차의 개념은 그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에게는 말이 없는 마차였어요. 자동차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핸들을 조작해서 바퀴를 굴려서 엔진이 바퀴를 굴려서 이동하는 어떤 이동 물체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초반 그 영국 사람들에게는 말이 없는 마차였습니다. 자, 이 개념의 함정이라는 거는 이 자동차를 말이 없는 마차로 생각할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자동차, 오토모빌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 없는 마차 그리고 자동차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자동차라는 개념을 영국 사람들이 초기 생각했을 때 말이 없는 마차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관련된 법들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동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개념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를 텐데 이걸 지워버리고 말이 없는 마차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일단 마차가 떠오를 거예요. 마차. 말 두 마리가 그 앞에 앉아 있는 마수가 채찍을 휘두르면 말들이 마차를 끕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어떤 귀부인이나 어떤 귀족들이 그 마차에 타고 있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으니까 지금 자율주행처럼 이제 앞에 있는 마부가 말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법이라든지 자동차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혼동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말이 없는 그냥 마차기 때문에. 뭔가 그 운전을 한다는 운전자가 있다는 그 주인이 운전을 한다는 개념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말이 없는 마차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도 한동안 마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크기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차의 기준에 부합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도로는 빨리 자동차들이 가고 뭐 수백 킬로, 200km, 뭐 100km 이상 달리는 도로들이니까 빨리 자동차가 가고 또 승차감을 위해서 아스팔트로 만들어졌고 또 이 그 주유한 양에 따라서 어떤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신호등을 만들고 또 주유소를 만들고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지들이 개념들이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쫙 잡혔을 텐데 당시에는 마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인프라를 만들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말들이 정박하는 어떤 그 간격 그러니까 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밥을 먹으면 뭐 한 3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면 30km마다 이제 어떤 휴게소를 만들고 그 마부들이 쉬는 공간들을 만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한 번 주유를 하면 100km, 200km 간다 그러면 사실은 30km마다 어떤 휴게소를 만드는 건 불필요했겠죠. 그리고 도로의 어떤 인프라, 어떤 질적인 면이라거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개념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말이 없는 마차라는 개념으로 그 처음에 오토모빌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개념의 함정에 빠져서 관련된 인프라나 관련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말이 없는 마차라고 생각했던 그 영국 사람들 비웃겠죠? 아주 멍청한 사람들. 니네들이 멍청해서 니네는 한동안 30km마다 휴게소를 만들고 뭐 마부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고 도로도 도를 모자이크처럼 짜집기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빨리 달릴 때는 승차감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그때 영국 사람들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차라고 부릅니다. 전기차를 전기차라고 부르죠.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오토모빌이라고 하겠죠. 또 일렉트릭 카라고 하겠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AI가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말이 없는 마차랑 똑같은 단어 생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어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모빌을 마차라고 개념화했던 영국 사람들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자동차로 부르면 안 되는 물건이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공간,
또는 자율주행 룸, 자율주행 어떤 캐비넷, 자율주행 스페이스, 뭐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할 때와 그걸 자율주행 자동차, 오토모빌이라고 다시 정의를 할 때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법 제도들을 만들 때 기존의 자동차에 많이 얽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 어떤 물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동 수단,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동의 어떤 방, 룸, 스페이스, 자율주행 공간,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걸 개념을 아주 좁힐 때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자율주행 공간은 사실은 부동산 개념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공간을 빌릴 때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탈 개념이 아니고 어떤 공간 대여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어떤 허용된 행위, 규제된 행위들을 정할 때 그것은 앞으로 자동차와는 다른 행위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자동차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어떤 운전자가 동영상을 본다거나 어떤 운전을 하면서 다른 걸 조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자동차를 만들 때 그것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이 달려 나옵니다. 동영상 유튜브를 보다가도 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유튜브 동영상이 꺼진다거나 또는 유튜브를 못 보게 돼 있죠. 근데 자율주행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스티어링 휠이 없고 핸들이 없고 사실은 그 공간에서는 내가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실은 자율주행 공간이 탄생을 하고 개발이 됐는데 한동안 우리의 법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유튜브를 보지 못하고 운전자가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 그 공간의 주인이 어떤 사무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를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율주행 공간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미리 사회적 인프라나 또는 실제 도로주행 인프라를 만들 때에는 자율주행 공간이라고 개념 정의가 미리 돼 있다면 아주 쉬울 거예요. 관련된 허용된 어떤 행동들 또는 금지해야 될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달리는 어떤 도로에서의 인프라들 뭐 신호등 신호체계는 어떻게 하고 휴게실은 어떻게 하고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공간 어떤 스페이스라고 된다면 우리는 그 기존의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련법, 운전자법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법 또는 어떤 집과 관련된 법, 어떤 공원이나 어떤 스페이스와 관련된 법으로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개념에 국한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앞으로 어떤 기술이나 사회 제도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회사보다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을 자율주행 스페이스라거나 자율주행 어셋, 자산이라거나 자율주행 땡땡이라고 좀 더 포괄적인 또 거기에 맞는 개념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념의 함정이고 개념의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으려면 논리적인 사고 또 논술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개념의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떤 불이익에서 빨리 탈출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빨리 만들고 하는데 개념의 정의와 그리고 개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